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나며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경쟁해야 할 일도 많으며 남에게 보여야 할 체면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과연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 중 정말 내 인생에 남아야 하는 건 무엇일까? 집, 재산, 명예, 경력, 자녀의 성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리는 게 더 지혜다. 비우니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더라. 오늘 다룰 책은담의 구절은 바로 이 비움의 지혜, 특히 화려함보다 순박함, 총명함보다 단박함, 과시보다 청렴함을 선택하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책은담의 이 구절은 단순히 검소하게 살아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흔들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원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수훈학 이출총명. 차라리 순박함을 지키고 지나친 총명을 물리쳐라. 여기서 순박함은 어리석음이나 둔함이 아니라 꾸밈없이 자연스러운 마음, 속이지 않고 꾸미지 않는 본래의 자기 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총명은 지혜로움이 아니라 잔꾀, 눈치, 계산적인 영리함, 즉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속된 총명을 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사부나 이감단박. 차라리 화려함을 물리치고 단박함을 달게 여겨라. 화려함은 단지 외모나 생활의 풍족함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꾸미고 과시하며 인정받기 위해 삶을 번잡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단박함은 가난함이나 초라함이 아닙니다.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잔잔해져서 삶의 본래 맛을 느끼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은 잠시 눈을 즐겁게 하지만 마음을 살리는 것은 소박함과 담백함이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담백한 삶은 욕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50,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화려함보다 단박함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외적인 장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담백한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은담은 결국 화려함을 좇는 마음은 나를 잃게 만들고 단박함을 지키는 마음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장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내가 아주 좋은 칼을 얻었습니다. 칼은 정교하고 화려했고 손잡이는 옥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칼을 보기만 해도 감탄했습니다. 사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칼은 너무 귀해서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칼을 늘 보관해 두기만 했고 칼은 점점 녹슬기 시작했습니다. 칼의 본래 가치는 자르는 기능이었는데 화려함 때문에 정작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본질이 아닌 화려함을 추구하면 끝내 그 본질마저 잃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말, 화려한 인간관계, 화려한 경력, 화려한 집. 이 모든 것이 본질을 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나 자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장자는 비어있고 단박한 공간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삶을 가볍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대사상가 다산 정약용은 유배 시절에도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지만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다산에게 물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시니 마음이 상하지 않으십니까? 다산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선의 모든 재물을 잃어도 내 학문과 뜻만큼은 잃지 않았소. 사람이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내면의 뜻이요. 다산의 삶은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에는 어떤 화려함보다 높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유배지에서 더 깊어졌고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직하고 담백한 철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책은담에서 말하는 순박함은 단순한 두남이나 소극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박함은 사람 마음의 본래 자리, 즉 꾸밈 없고 계산하지 않으며 사람을 얕잡아 보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맑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순박함을 점점 잃어갑니다. 경험을 통해 눈치가 늘고 이익을 따지는 감각이 예리해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흘긋흘긋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세상살이의 기술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 기술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삶의 중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책은담은 말합니다. 총명함을 버리고 순박함을 지켜라.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순박함은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인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단순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계산적이 되면 마음이 쉬지 못하고 늘 어딘가에서 흔들립니다. 순박한 사람은 욕심이 적습니다. 욕심이 적으니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삶의 속도도 천천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마음의 여유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둘째, 순박함은 사람 사이를 편안하게 만든다. 50대와 60대를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한가 불편한가입니다. 순박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단순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편안합니다. 반대로 잔꾀가 많고 계산적인 사람 곁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순박함은 때로는 세련됨보다 훨씬 높은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순박함은 인생 후반부의 중심을 지켜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무엇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겉모습의 화려함, 빠른 말솜씨, 잔재주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가진 순박함, 진심, 담백함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순박함은 단순하지만 약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함입니다. 이 강함은 인생 후반부를 평온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핵심 힘이 됩니다. 책은담이 왜 총명함을 버리고 순박함을 지켜라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되시지요? 순박함은 곧 마음을 가볍게 하고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이 순박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함은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듯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가장 많이 지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화려함을 꿈꿉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명함, 좋은 인간관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화려한 자리가 마치 성공의 기준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50대, 6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 화려함이 얼마나 많은 부담과 비용을 가져왔는지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화려함은 유지하려면 계속 에너지가 든다. 화려함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지하는 데 드는 마음의 힘입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 더 멋져 보이려 애써야 하고, 늘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스스로 만든 이미지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려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지쳐가죠. 담백함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지할 것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 번째, 화려함은 비교를 부르고 비교는 마음을 고달프게 한다. 사람은 화려함을 가지면 이상하게도 바로 비교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차를 타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가? 내가 가진 게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비교의 폭풍이 시작되면 마음은 단 하루도 조용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단박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충분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한 마음이 인생 후반부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화려함은 마음을 외부에 묶어두고 단박함은 마음을 나에게 돌려준다. 화려함은 늘 밖을 보게 합니다. 남의 눈, 남의 기준, 남의 평가. 그러니 마음이 늘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반대로 단박함은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놓습니다. 내가 편안한지, 내가 옳은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지, 내가 속도로 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삶은 조용하지만 깊고 평범하지만 단단합니다. 네 번째, 화려함이 사라져도 단박함은 남는다. 세월이 흘러보면 압니다. 화려함은 결국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재산은 줄어들고 사회적 자리는 바뀌고 명예는 흐릿해지며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단박함을 가진 사람은 세월이 그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의 말과 태도, 품성, 인격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박함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도 그 사람이 가진 화려함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참 사람 좋았지. 그분은 마음이 깨끗했어. 그분은 참 담백한 분이었지. 그분은 욕심이 없었어. 이것이 바로 책은담에서 말하는 청명입니다. 화려함은 사라져도 청명은 남습니다. 잔꾀와 계산은 잊혀져도 순박한 품성은 기억됩니다. 책은담은 말합니다. 차라리 순박함을 지키고 차라리 단박함을 즐겨라. 올해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과시나 번잡함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순박함과 단박함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그리하여 천지 사이에 작은 정기를 남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